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락장의 공포가 깊어가는데 이렇게 QQQ 나스닥 100에 몰빵 투자해도 되냐? 앞으로 계속 투자해도 되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 싣는 순서를 S&P 500과 나스닥 100의 지수 편출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왜 살펴보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의 PER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을 다큰 버블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연 지금이 옛날 다큰 버블 때처럼 이렇게 PER이 높고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없는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 미국 기업의 세계 지배력,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번성하고 민주적 기업이 투자 수익률도 좋다라는 것을 예전 영상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라, 나스닥 100은 미국의 대표 지수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혁신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S&P 500, 나스닥 100 지수 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이 위키피디아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S&P 500입니다. S&P 500 그 500개 기업. 자, 500개 기업이라 그래도 500개 저 꼴찌 기업도 그런 듣보잡 기업이 아닙니다. 자, ETF를 투자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나는 ETF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뭐 듣보잡 기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개별주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자기가 잘 아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S&P 500은 500등 꼴찌 기업이라도 그런 듣보잡 기업이 없다. 저는 뭐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지 않는데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뭐 대표이사가 언론 플레이나 열심히 하고 회사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그 정권에 아분화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코스피 200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S&P 500에는 그런 코스피 200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기꾼 같은 기업이 없다. 자, 일단 시총이 일단 어마어마해야 되죠, 그죠? 14.6 빌리언 달러 이상이 돼야 됩니다. 환율 1200원 기준으로 삼으면 17조 5천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은 아무 기업도 S&P 500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동 주식 비율이 발행 주식 수의 50% 이상이 돼야 돼요. 즉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이 족벌 오너가 발행 주식의 뭐 7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거래대금이 이렇게 돼야 되고 지수 편입 평가일까지 월간 거래량이 최소 25만 주는 돼야 되는데 이 요건은 추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월 종목 평균 거래량이 3,300만 주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0만 주 이상도 거래되고 그러죠. 그리고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돼요. 단기 순이익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요 요건 때문에 이 요건이 나스닥 100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 기업에는 뭐 적자 기업도 있긴 하지만 곧 퇴출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하고 미국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ADR 기업은 안 돼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S&P 500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4분기 연속 흑자 요건. 이것 때문에 구글과 테슬라가 S&P 편입이 늦어졌습니다. 자, 구글은 2004년에 편입됐고 테슬라는 2020년에 상장이 아니고 편입입니다. 구글은 2004년에 상장됐는데 편입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네요. 구글도 S&P 500에 늦게 편입됐을 겁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편입됐죠, 그죠? 이거는 상장이 아닙니다. 편입입니다, 편입. 누적으로는 1259개 종목이 대체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큰 버블에는 56개 종목이 교체됐고, 연평균 23개 종목이 교체된다. 그리고 500개 기업 중 약 4.6%가 매년 교체된다. 10년 주기로 약 33%가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의 편입 조건은 일단 뭐 나스닥에 상장된 것이어야 하고 금융주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S&P 500 10개 중에 그
JP모간 체이스가 들어가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금융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성장 지향적인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많이 선택한다. 그래서 신경제 주식이 지배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야가 있고, 기술 부문, 테크 부문이 이제 가장 큰 섹터가 되어가지고 지난 19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에서 52%에서 64%까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S&P 500과 달리 연속 흑자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도 존재하는데 곧 대출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기차 기업 루시드가 상장을 했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인덱스에서 이제 0.26%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0.26%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작년에 루시드와 함께 에어비앤비도 나스닥 100에 들어왔는데 에어비앤비는 연 매출이 59억 달러네요. 그 전통의 호텔 강자 힐튼 호텔을 이겼습니다. 아직 메리어트에는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들어왔다. 아마 곧 에어비앤비는 메리어트 매출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약 10%의 기업이 매년 나스닥 100에서 교체된다. 되게 꼬마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인덱스에 영향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이, 자, 나스닥 100이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2003년에는 11%에 불과했는데, 자, 나스닥 100, 이 102개 기업인데 2003년에는 11%, 미국 그 전체 시장이 약 6,000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1%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31%에 달한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입니다. 구성 종목은,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국가, 섹터별 한번 보시고, 자, 테크가 절반이죠. 절반. 그죠? 그리고 상위 10개 구성 종목이 53.7%를 차지합니다. 다 테크 기업들입니다. 그죠? 코스트코 빼고. S&P 500과 비교해보면 S&P 500의 탑 10 홀딩스는 27.37%예요. 자, 102개가 나스닥 100의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큰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나스닥 100 인덱스의 EPS와 PER은 요 기간 동안 어떻게든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2017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PER이 그러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적은 다큰 법을 빼고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때는 좀 이상하다. 2017년.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그래서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뭐 그때는 대선 전까지는 정시가 많이 떨어졌지만 대선 끝 무렵 12월에는 결국 12월 말에는 YTD로 약 아마 2017년에 나스닥 100이 9% 정도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자, PER이 다큰 버블에는 73.19였어요. PER이. 하지만 2022년 3월 현재는 19.46이다. 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뭐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다큰 버블과 비교해 보면 다큰 버블 때 PER은 73.19였다. 2019년에는 23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19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다큰 버블 당시에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재투자하고 말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5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런 기업들은 현금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거의 모두 재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다큰 버블 당시에는 재투자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껍데기뿐인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죠. 그죠? 특히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로비하고 그래가지고 특례 상장도 많이 하고 IPO 하면서 그 대주주들은 IPO 한 돈을 들고 해외로 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껍데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 모양이었다. PER이 이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의 ROE를 보면 역시 이때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류가 아닐까.
자, 2022년 현재에는 나스닥 ROE는 18.43%이며 미국 전체 시장의 ROE가 약 20%거든요. 역시 준수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8% 정도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ROE가 약 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죠?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큰버블과 비교해 볼 때, 자, 매출,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면. 8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시총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다큰버블 시절에는 1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배당을 줬는데, 지금은 10개 중에 7개가 배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보면, 다큰버블 지금 현재 보면, 살아남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스코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큰버블 전고점을 뚫었지만 시스코는 가격이 주가가 다큰버블에 비교해 볼 때 현재도 다큰버블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의 전 세계 마켓 지배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국 기업의 이 마켓 지배력을 보면 IT가 73%를 차지하죠.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는 또 86%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마켓 지배력이. 그리고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보이시죠? 역시 76%를 차지합니다. 76%. 그리고 이 또 뭘까? 우주항공과 국방 보이시죠? 역시 73%를 차지합니다. 자, 이 분야는 보면 그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그리고 에어스페이스, 디펜스,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는 미래 산업이자 특히 지적재산권법이 강화되어 가면 물론 뭐 중국은 이런 거 무시하고 여전히 그 미국 뺏기고 있지만 이게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이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겠죠. 그리고 기술의 초격차로 후발주자들을 더 멀리 따돌리겠죠. 그죠? 따라잡기 힘든 분야예요.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약 100개 기업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기업들이 59개를 차지하고 중국, 유럽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있다. 자, 100개 빅펌 중에 59개가 미국 기업이고 시총으로는 72%를 차지해요. 자, 요 시총 보이시죠? 나머지 전부 다 합해도 미국 기업 시총의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지만 저런 빅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비중은 73% 이상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이 전 세계 군사대국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쫄쫄 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제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쩔쩔 매는 것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가 전쟁으로부터도 미국이 다 두들겨 팰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역시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비민주적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인 기업 그리고 독재적인 기업 어떤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요 영상 클릭해 가지고 11분 40초를 보면 됩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이런 기업들이 번성하고 투자 수익률도 더 좋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몰려오죠. 그죠?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전 세계의 이런 야심 있는 젊은이들, 이 천재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죠? 심지어 러시아, 중국 부자들도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미국으로 재산 빼돌리지 자기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튼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유튜브 영상 클릭해 보시고 11분 50초를 보시면 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가 401k와 IRA, 로스 IRA에 몰려드는 미국인들 거기에 몰려든 자금들 그리고 미국 대학의 이 천재 비자 H1B1 비자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그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